안녕하세요. 세정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남의 탓을 하지 않고 나의 인생에 책임을 지고 살아가자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많고 힘이 들 때가 많은데요. 그럴 때마다 너무 답답하다 보니까 남의 탓을 하는 일이 생기게 돼요. 아, 이거는 저 사람 때문이야 라고 남의 탓을 하면 일단 내 마음은 시원해지거든요. 심리학에서는 남의 탓을 하면 정신 건강에 좋다라고 설명을 해요. 남의 탓을 하지 않고 자기 탓을 하는 사람은 오히려 정신적으로 더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심리학에서 말하는 그런 내용은 남을 비난하든지 나를 비난하든지 어쨌든 그 책임을 누군가에게로 전가시켜서 그 사람 때문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흑백 논리고 굉장히 단순한 생각이에요. 세상의 일들이 어떤 한 사람의 책임이라기보다는 다양한 요소들이 얽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작은 일 하나를 따져보더라도 딱 저 사람 때문이라고 짚고 넘어가기 힘든 것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저희 아이가 막 달려가다가 길에서 넘어져서 팔꿈치가 다 까졌어요. 그러면 그 아이가 넘어진 건 누구 탓일까요? 신발이 아이 발보다 5mm 정도 여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넘어지기 쉬운 측면도 있는데 그럼 신발을 약간 크게 사준 저의 잘못도 약간 있겠고, 그런데 아이는 발이 금방 크니까 딱 맞게 사주기가 좀 그렇잖아요. 제가 뛰면 넘어지니까 뛰지 말아라 했는데 제 말을 안 듣고 뛰어간 아이의 잘못도 있겠죠. 그런데 그 순간에 왜 하필 넘어졌을까? 그것은 아이 탓도 아니고 저의 탓도 아니고 어떤 운이, 상황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측면도 있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데 왜 하필 나한테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잘 모르겠지만 벌어지는 그런 일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저도 모르게 아이한테 좀 화를 내고 있었어요. 엄마가 몇 번이나 뛰지 말라고 했는데 왜 뛰니?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아이를 달래지 않고 그런 말 먼저 하는 것이 저의 에고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아이가 다친 것이 속상하기 때문에 아, 속상하다라는 생각을 바라봐야 되는데 아, 속상하구나라는 것을 알아차리기보다 이 아이한테 탓을 해버리는 거죠. 내가 너한테 몇 번이나 말했는데 왜 그러니 하고 이 아이 탓으로 돌려버림으로써 나는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에고의 틀 안에 있을 때는 내가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너무 올바르고 당연한 것처럼 생각이 돼요. 그런데 또 다른 시각에서 보자면 그것이 나의 에고의 자기 기만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남 탓을 정말 많이 하죠. 내가 뭔가 답답하고 힘든 일이 있으면 다 너 때문이야. 어렸을 때 일에 대해서는 부모님 탓을 하면 되고, 뭔가 일이 안 풀리면 조상 탓을 하면 되고, 집안에서 힘든 일이 있으면 배우자 탓을 하면 되고, 이 사회적인 문제가 있을 때는 정치인 탓을 하고 대통령 탓을 하고, 이렇게 모든 일에서 남 탓을 하는 거를 우리가 굉장히 즐기고 있어요. 남의 탓을 한다는 것이 전혀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분명히 그 사람의 잘못이 크다라고 보이는 일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점에 있어서는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필요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모님을 미워하고 배우자를 미워하고 이런 일들의 대부분은 실제로 그 사람 때문이 아니고 나의 삶 자체가 힘들기 때문에 나의 삶이 힘든 것을 누군가의 탓으로 돌려버리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가까이 있고 가장 만만한 게 그 사람이기 때문에 저 사람 때문이다. 저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힘들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것은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저 사람 탓이다 또는 내 탓이다. 이런 것은 다 분리적인 생각이에요. 너와 내가 다르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 문제의 잘못은 너에게 있든지 나에게 있다. 이렇게 흑백 논리로 생각을 하는 것인데요. 세상 일은 잘 들여다보면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 마음 공부, 영성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너와 내가 둘이 아니다라는 것이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존재들은 다 같이 연결되어 있고 특히 가족이라든지 가까운 관계에서는 아주 밀접하게 얽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힘든 것은 너 때문만도 아니고 나 때문만도 아니고 이것은 우리들의 공동 책임이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생긴 문제는 그것과 연루된 모든 사람들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에요. 이 사회에 어떤 문제가 일어난 것은 특정한 정치인 때문이거나 특정한 대통령 때문이거나 꼭 한 사람의 탓이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 지구의 환경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지구가 더러워진 것은 기업에서 돈을 많이 벌려고 했기 때문에 기업의 문제이다. 또는 기업을 제대로 규제하지 않은 정부의 문제이다. 또는 많은 물건을 소비하는 소비자들의 탓이다. 이렇게 다양하게 생각해 볼 수가 있잖아요. 그 어느 한 사람의 탓은 아니라는 거예요. 환경오염에 대한 책임은 기업, 정부, 시민들 모두에게 다 있는 거예요. 이 자본주의 안에서 돈을 벌고 쓰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책임이 골고루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미세먼지 문제를 걱정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중국에서 오염을 일으키는 게 문제야. 우리나라에서 대응을 잘 못하는 게 문제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정작 자기 자신은 중국에서 만든 그 저렴한 공산품들을 마구 사들여서 쓰고 있다는 거죠. 오늘이 저희 남편의 휴가 기간인데 이 사람이 자기 방에서 열심히 막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휴가 때는 아이들하고 좀 놀러 가야 되는데 저희 집에서는 한 번도 놀러 간 적이 없고 항상 집안에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저쪽 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는데 제가 창밖을 이렇게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괜히 결혼한 것 같다.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반드시 남편의 탓인가 생각을 해보니까 안 그런 거였어요. 남편도 그렇지만 저도 어디 나가기를 귀찮아하고 어디 갈 계획을 안 짰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꼭 남편 한 사람의 탓이다. 그건 아니죠. 엄마인 저에게도 책임이 있는 거죠. 남의 탓을 하면 뭐가 문제일까요? 남의 탓을 하면 일단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계속 그 사람의 탓만 하고 그 사람을 미워하고 거기서 머무를 뿐이지 거기서 더 나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의 성격이나 성향이나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가 없거든요. 남의 탓을 하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나의 마음에 고통이 지속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다 에너지거든요. 저 사람 탓이야, 저 사람 때문이야 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 내가 그 사람에게 집중을 해서 에너지를 보내주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주든지 저 사람에게 증오하는 마음을 주든지 똑같이 나의 정신력을 소비하는 거예요. 그럼 나의 에너지가 새어나가죠. 계속 나의 에너지를 빼서 그 사람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남 탓을 할 때 우리는 잠재의식 속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저 사람들이다. 저 사람들이 나의 삶을 좌지우지할 힘을 다 가지고 있다. 저 사람들이 권력자들이다. 예를 들면 결혼한 사람은 나의 배우자가 권력자이다. 나는 나의 인생에서 아무것도 할 능력이 없고 힘이 없다. 모든 것은 저 사람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이것은 나의 삶이고 내가 살아나가는 거야. 이렇게 책임을 지는 사람은 어떤 일이 발생을 했을 때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방법을 모색하고 해결해 나가려고 노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은 나 자신이 주체가 되고 나에게 힘과 권력을 실어주는 삶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권력이 있어서 저 사람들의 의지대로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니고 나의 삶은 나의 의지대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한다는 것입니다. 남의 탓은 100년을 해도 달라지는 것이 별로 없어요. 하지만 나의 삶에 책임을 지고 살아간다면 작은 것 하나라도 개선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이건 진짜 단순한 진실인데 의외로 우리가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이 발생하면 저 사람 탓이야.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다는 거죠. 미세먼지를 싫어하는데 중국 탓만 계속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나라에서 석탄을 떼는 것은 그 나라 나름의 사정이 있겠죠. 어쨌든 내가 중국산 물건을 많이 사서 쓰고 있고 나 같은 소비자가 전 세계적으로 많기 때문에 중국에서 그렇게 많은 에너지를 쓰면서 오염물질을 발생시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미세먼지 문제는 중국 정부나 한국 정부의 탓만이 아니고 우리 소비자들의 문제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좀 더 소비를 절제하고 미니멀 라이프를 하면서 살아가 보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제가 집안에서 생활을 하면서 조금씩 짜증이 나는 일들이 아이들이 정리를 안 하고 물건을 잘 늘어놓거든요. 애들이 책을 몇 권씩 갖다가 보고서 그 자리에 놔두고 치우지 않고 치우라고 말해야지 치우고 그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정해놓고 얘들아 앞으로 20분 동안 청소를 하자. 이렇게 다 같이 청소를 하는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해결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다 내 뜻대로 될 수만은 없죠. 그렇다면 그 중에서 내가 방법을 찾아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고 할 수 없는 것은 어쩔 수 없으니까 좀 마음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구분하지 않고 무조건 화내고 짜증내고 남 탓하고 이렇게 하고 끝내버리기가 쉽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아무 문제도 해결되지가 않아요. 나의 삶이 힘들다고 다른 사람을 아무리 원망을 해도 해결되는 일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그 상황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에요. 아, 이것이 지금 나의 현실이구나 하고 나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탓을 하기 제일 쉬운 사람이 부모님이에요. 그래서 부모님을 원망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물론 부모님의 탓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에요. 부모로서 자녀를 잘 양육할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성인이 되고 살아오면서는 나에게 책임이 많이 있죠.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든지 그것은 다 나의 선택이었던 거예요. 누구를 원망할 필요가 없는 거죠. 부모 탓을 하든지 배우자 탓을 하든지 누구 탓을 할 필요가 없어요. 모든 건 나의 선택이에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자신이 결정한 일에 대해서 나중에 부모, 형제, 친구, 주변 사람을 원망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내가 그 남자 만나는 거 좀 말리지 그랬어. 내가 그 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 이렇게 됐잖아. 왜 날 안 말렸니? 이게 다 너희들 탓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들이 우스운 것 같지만 현실에서 나 자신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남의 탓을 하는 마음이 올라오면서도 아, 남 탓하는 마음 올라왔구나. 이걸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냥 그 생각에 끌려가는 거죠. 저 사람 때문이야. 저 사람 때문이야. 그러고서 마는 거예요. 그때 알아차려야 돼요. 또 남 탓하고 있네. 또 피하고 있네. 그만 좀 피하자. 이건 나의 삶이야. 내가 결정하고 내가 살아가는 거야. 문제가 있으면 내가 해결을 해야지. 이렇게 나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고서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남의 탓이 아니고 나의 탓이다. 이렇게 자기를 비난하고 자기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우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문제라는 것은 다양한 측면이 있고 다양한 책임이 있어요. 하지만 그 상황에서 누구 탓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면 그만이라는 거예요. 아이가 식탁에서 컵을 밀어서 떨어뜨려서 깨졌어요. 이런 상황에서 왜 컵을 저기다 놨어? 하고 싸울 수도 있겠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이런 상황에서는 최대한 빨리 유리 조각을 치워서 아이들이 안 다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대안은 다음에 마련을 하는 거죠. 아이가 유리컵을 잘 깨니까 유리컵을 쓰면 안 되겠구나 하고 플라스틱 컵이나 스텐컵이나 이런 걸로 다 바꿔놓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상 에고라는 것을 항상 가지고 있거든요. 이 에고는 나의 옳음을 주장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틀렸다고, 다른 사람이 잘못했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좋아해요. 그래서 내가 자랑을 하고 싶어 하는 것도 에고이지만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싶어 하는 것도 굉장히 강한 에고예요. 그런 마음이 올라왔을 때마다 알아차려야 되는 거예요. 아, 에고의 마음이 올라왔구나. 내가 상처받고 싶지 않아서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려는 것이구나. 하지만 괜찮아. 너의 탓은 아니야.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해결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들여다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문제가 생겼을 때 남의 탓을 하는 것은 우리가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부분이에요. 하지만 계속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영적인 성장을 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 부분을 뛰어넘어야지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남의 탓을 하는 것은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 기제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어떤 한 사람의 탓으로 일어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일들은 여러 사람이 연루되어서 일어나고요. 또는 어떤 상황에서 운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측면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 탓이냐를 따지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문제 상황에서 누구를 탓할 것이 아니고 가장 먼저 할 일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해결된 뒤에 앞으로 같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남의 탓을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힘과 권력을 돌려주는 셈이고 현실의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습니다. 남의 탓을 하지 말라는 것은 나를 탓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책임 있는 자세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나의 삶이라는 것을 알고 책임지는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인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 나의 삶의 힘과 권력이 비로소 나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삶의 주권을 온전히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